나의 무지갯빛 인생을 위하여. 저는 7남매 중에 장남이고요. 또 천안태생이고 또 세종시와 이쪽 천안과 대전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천년 프로젝트를 구상해 놓은 게 있어요. 이따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 좀 어눌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들으시지 않으면은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주목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범 박사님하고는 제가 인연이 되게 같은 군의 동기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효운동을 한 5년 이상 했어요. 저를 자꾸 붙들어가지고 국군 의무사령부에 간다고 같이 가서 거기서 우리 범 박사님하고 같이 인연이 됐어요. 바로 이 시대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지만 책임감이 없고 사람들의 인성이 사람이 아니라 다 짐승이 돼 있더라고요. 서양의 철학자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할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이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까지 있던 학설은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대에 유일무이하게 이 지구상에 오신 개성 진리체십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신성을 부여받았어요. 신성을. 그런데 어디 선각자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지금 부모도 없고 자식도 때려주고 서로가 친구 간에도 배신을 밥 먹듯이 하죠. 그건 아니더라. 그래서 제가 효와 인성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요. 해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번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할 내용인즉슨 꿈은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네. 대답이 시원찮으면 저는 잘 안 나가요. 막혀버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이 축구 경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굽니까? 잘 아는 사람이죠? 박지성. 박지성 그 축구 선수예요. 박지성. 그래서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걸 보여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축구 지난번 4대0으로 가나한테 졌죠? 가나인가? 네. 거기에 졌는데 이제 본격적인 뚜껑이 내일 열립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응원해야죠. 2002년에 그 뜨거웠던 열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뿜어봅시다. 응원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각종 인간관계가 잘 정립되고 또 인생에 대해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관이 정립돼야 돼요. 가치관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싱가포르 다니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까지 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다 정립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게 세팅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의 받고도 다 잃어버려요. 여기 나가면서 다 반납합니다. 아니더라 이거죠. 지금부터 시작이고 내가 국회의원 떨어졌으면 바로 떨어진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는 게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는 법칙, 새로운 법칙, 에스크 법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눌하지만 넘기지 말고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선물도 갖고 왔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저만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월드컵도 4강 신화, 우승 신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 같이 꿈은 이루어진다. 같이 한번 하십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꿈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꿈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성. 너는 누구냐?
이 시간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별들 있잖아요. 몇 개일까요? 1000억 개가 됩니다. 1000억 개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갤럭시라고. 갤럭시. 맞습니까? 은하계. 1000억 개의 별이 하나의 은하계를 이루는데 그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이 우주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넓고 광활합니까?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귀하신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신데 여기 태어나기 위해서는 3억의 정자 중에서 하나의 생명체가 수정이 돼서 여러분들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0억 곱하기 1000억 10의 22승 곱하기 3억 분의 1 그 정도로 대단하게 여러분들은 그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한번 호소를 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그래 김총회 너는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각자 한번 하십시오. 자기 이름으로. 너는 우주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김기현 박사님, 김기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공감하시죠? 네. 그럼 너는 누구냐? 저 김총회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제1공소 특전단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어요. 그때 있었던 친구가 여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육군 항공으로 시험을 봐서 갈 때 네가 떠난다면 나는 어떡하냐? 제가 거기서 답변이 사람이 간다고 아주 가냐? 안 간다. 안 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 한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을 다 날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제가 겪어왔었던 그 길이고 현재는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표인성 전임 교수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 호는 아천 김총회입니다. 제가 2500년 전에 손자병법이 있죠. 우리 그 곰대진 박사님 잘 아는데 손자병법에 보면 시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저는 민간인이고 군도 다 섭렵했어요. 나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소풍을 가서도 그렇고 보면은 사람을 다 헤아리다가 보면 한 명이 꼭 모자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페이스북도 하면서 항상 제가 올리면 제일 먼저 제가 거기다 좋아요를 누릅니다. 좋아요를 눌러요. 왜 그럴까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릴 때 10의 22승 곱하기 3억 분의 1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조종을 하면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제가 저 자신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생과 사과 그 갈림길에서 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직이 짚히면 만사 형통이다. 이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결정된다. 나에서 결정된다. 여러분들 내가 불행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건 나에게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한 행동과 생각 거기에 의해서 오늘이 결정됩니다. 공감하시죠? 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 시대에 한 또라이 삶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단추하고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과 신념을 정립하고 관계를 통한 격변의 시기의 꿈과 희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을 했지만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비행기가 어디 갈지 모른다. 연료 다 소모하면서 떨어져서 추락하고 사망밖에 없습니다. LA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여객기를. 이 비행기는 기장이 안내방송합니다. 레이디 앤 젠틀먼 하면서 데스티네이션이 없고 이 비행기는 어디로 가는 비행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이 목표가 중요합니다. 전제 모든 사람은 각각 형상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 달라요. 다른 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일반 통행이 아니라 하나된 입체적인 소통의 장이 돼야 됩니다. 저 혼자만 여기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하고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기회는 이륙 직전에 있는 비행기입니다. 기회는 한번 비행기가 이륙하면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성교육에도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이 시대는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럼 먼저 가서 목을 지켜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매복작전이라고 있어요. 간첩을 잡기 위해서 미리 거기 예상 통로에 가서 미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체성, 생각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 정체성, 인간 가치관과 신념, 나의 차별화된 생각과 삶의 법칙, 김총애의 법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100조 자산가치 이상의 부자, 구별된 믿음에 성숙된 삶,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어떤 한이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은 일찍이 서양 철학의 최고 봉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어떻게, 왜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방법은 얘기 안 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의 성현성이 거기에 달려있죠. 왜? 인간은 각자가 신성을 부여받은 개성질체이기 때문에 달란트가 다르고 모든 타고난 소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왜? 옷도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성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주 DG라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행주 드롭전이에요. 나가날 타면 8,000피트에서 비행기를 뛰어내렸어요. 물론 책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뛰어내리 비바에 닿겠습니다. 8,000피트에서. 계속 몸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밑에 있는 대공구판을 보고 계속 가는데 계속 돌아. 스핀이 걸려가지고 위에부터는 넓게 돌다가 밑에 오면 어떻게 되죠? 꽃갈콘처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낙하산을 피더라도 똘똘똘 말려가지고 바로 땅에 바로 그냥 갖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한번 경험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우리 친구는 모를 겁니다. 이 얘기 누구한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데. 그 뒤부터 비행기 타고 싶지가 않아요. 낙하산 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면서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새처럼 날라오면서 저를 바라봐야 되는 저를 못 본 거예요. 제 자세를 파악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를 보니까 새가 쫙 날르다가 착륙하고 이륙할 때 보니까 새가 딱 지 몸을 봐요. 고개로 자기 몸을 보더라고. 거기서 제가 배운 게 바로 그때 나를 알아야겠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연구소를 설립하게 됐고요. 사람들은 미래 방향이 유년 시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 결정납니다. 이때 결정나요. 그때 이미 인성이 거의 다 결정되고요. 저는 그래서 조선시대 정조대왕을, 여기 정정조 대왕 오셨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같은 서간학교 동기생인데 이름이 정조예요. 그 앞에 성이 또 정이야. 그 정조 대왕께서 오셔가지고 참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 정조 대왕께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효자였습니다. 맞습니까? 화성 행궁을 짓고 자기 아버지에게 효를 해서 지금 화성에 용건능에 거기에 함께 계세요. 이분도 유년 시절에 영조가 자기 삼촌이잖아요. 큰아버지. 근데 이때 10살 때, 12살 때 사도세자가 뒤지에서 돌아가시는 걸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침묵하면서 끝까지 있다가 왕이 됐지요. 첫 성이 뭐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국가 기틀을 잡고 자기 아버지에게 끝까지 효를 했죠. 제가 효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산여대학교 최총장 이분을 보면 10살 때 자기 부친하고 자기 두 아버지를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29살 때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서대문이 있었죠. 그때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그 기독교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때 29살 때 설교를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33살 때 신학을 공부하고 저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인천 순복음교회를 크게 이루고 효를 한 15년 이상 하면서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를 설립해서 또 저도 효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 국무조정실장 다 아실 겁니다. 장관급인데 이분은 11살 때 부친이 타계해가지고 굉장한 경제적 고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 청계천에서 판잣집 그리고 성남의 달동네에서 고생하면서 25살 때 그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아주 그 잘 돼가 은행에 들어갔다가 행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에까지 올라갔죠. 김 장관입니다. 김 장관. 본인은 10살 때 사회시간 때 선생님 저보고 책을 읽어요. 거기에 보면 유엔 총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보고 어렸을 땐 자기 이름을 자기가 부르기 무척 부끄럽더라고요. 여생하고 같이 혼합반인데 딱 하다가 총회에서 결정된다 하는데 제일 못하겠어요. 그때 나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버리고 앉아버렸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수십 년이 지난 제가 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이 아연구소는 제가 여기 박 박사 나왔죠? 특허청에 특허까지 올렸었어요. 총회연구소로 처음에. 그 총회가 나니까 나는 아니까 아연구소는 하겠다, 뭐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총회연구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 써요. 그러나 각자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연구소를 오늘 가져가십시오. 저 제 거 아닙니다. 제가 먼저 깨우치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연구소.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아연구소를 읽게 됐습니다. 아까 봤죠? 일순간의 생과 사의 갈림길 결정되는 겁니다. 나도 돌고 지구도 돌고 나는 왼쪽으로 돌니까 지구는 반대로 돌아가요. 그걸 모르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 바로 만든 겁니다. 정체성, 인생 가치관과 신념. 제가 천안 족구에서 족구를 합니다. 토요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발음이 나빠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족구한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 며느리가 미국에 가 계신 시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네 남편 어디냐 하니까 족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끊어질 때가 아닌데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족구를 하면서 이 하체가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교보문고 하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죠? 글자입니다. 한문 글자. 예? 한문 글자. 심자입니다. 심자. 제가 사관생도 1학년 때 법당에 가지고 큰 스님한테 그 수계를 받았어요. 각심이라고 깨달을 각자에다가 마음심. 그때 20대 초반이죠. 그때 제가 이걸 받았습니다.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생사 마음먹기 달려 있다. 마음만 여러분 잘 잡수면 모든 게 다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산삼같이 생겼죠? 산사. 그래서 이거 머리라고 그러죠? 산삼 머리. 그 다음에 한 몇십 년 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삼을 들 때 뭐라고 하죠? 힘 모았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자기 마음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힘 모았다! 힘 모았다! 목소리 한 사람만 못해. 힘 모았다! 힘 모았다! 여러분들 다 얻으셨습니다. 예,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 정체성은 어떤 가문을 통해서 왔나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문가문, 저는 안동김씨입니다. 구 안동김씨. 명문가문의 전통 계승을 고려해서 고려시대 충렬공 김방경의 35대 후손입니다. 현재 세종시 연기대첩의 주인공인 김은 장군이 바로 충렬공 할아버지의 차남이고요. 그리고 현재 연기가 지금 세종시로 되어 있죠. 세종시에 보면 연기 대첩비, 김은장 대첩비가 있습니다. 이걸 세종시 아이콘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이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대적으로부터 보니까 대대로 이어져온 효자 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 지금 정려문이 다 있어요.
벌써 800년 전의 저분과 우리 그 조상이지만 고려 도원수로서 일본에 2번 정도 출정을 갔었어요. 그때 삼별초난을 그 토벌을 하고 그 당시 원나라가 워낙 세가지고 우리가 예교적으로 그때 왕이 무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문무를 겸비한 이 할아버지가 그걸 다 준비했었죠. 지금 이 자리에 800년과 현재를 아우르는 압축해가지고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나의 자화상, 오직 저는 국가의 충성밖에 모릅니다. 바보 같을 정도로였죠. 여러분은 저희 아버지로서 6.25 때 그 헌병 보사관으로 상사로 예편하셨고, 요 가운데 있는 요놈아가 본인입니다. 저때 20대 초반에 우리 장신홍 우리 친구하고 요렇게 생겼어요. 같이 삼성학교 후배들 졸업한다 해서 시범장으로도 갔다 왔죠. 요놈아는 제 둘째 모습이에요. 큰 모습만은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그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차별화된 생각과 삶의 법칙 뭐냐? 저는 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뭐 생각하고 이거보다 일단 먼저 행동 몸부터 하고 그 다음에 느껴보고 그 다음에 뭐냐 그 질문을 던져요. 완전 역발상이죠. 다 뒤집어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라이라고 해요. 또라이에 대한 답변을 이 시간에 선물을 드릴게요. 또라이가 뭔지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시면 바로 선물 나갑니다. 또라이가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앞으로 나오시죠. 역시 오늘 인성교육개발진흥원에서 오늘 그 자격증을 받더니 2급 자격증이요. 요거는 제가 가장 상당히 친한 사람인데 카이스트 부총장 하는 주대중 박사 굉장히 친해요. 그 사람이 준 건데 이거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누군가 주려고 준비했다가 우리 노승규 박사님이 항상 GNG 아닙니까? 주고 또 주고 자꾸 줘야 돼. 기브앤드 테이크 아닙니다. 무조건 다 줘야 됩니다. 마음도 주고 다 줘야 돼요. 자, 축하드립니다. 또라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 이건 아니잖아요. 똘똘한 아닙니다. 삶은 목표이다. 반드시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다 낭비하게 돼요. 저는 개별적으로 크리스찬이에요. 집사. 집만 샀는데 중요하더라고요. 가정을 이루려니까 집을 사야겠더라고요. 집만 사고 그 다음 직분은 아직 안 받았어요.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다스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유일무이한 개성 진리체잖아요. 다 다스리시라 이겁니다. 누구 밑에 가서 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다스리라. 그 명령만 받아서 목표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항상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땀을 들여 일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상향을 지향합니다. 우상향은 발전 지향력이죠.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우상향을 지향하고 저는 방법은 뭐냐? 손자병 제사 군용편에 보면 선승 이후 구전 사상이 있어요. 먼저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대신 전략과 모든 것 다 준비해놔야 되겠죠. 모든 걸 다 최선을 다 준비해놓고 생각도 이미 다 승리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자는 어떻습니까? 표정이 이렇지 않아요. 우리 강단장님 성자는 어때요? 성자 웃잖아요. 우리 김기현 박사님 마지막 성자는 웃습니다. 자,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왜? 성자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성자십니다. 그리고 제가 초스피드로 가겠습니다. 행복하다는 사연이 지금 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에페소 교회에서 제가 이거 갖고 왔는데요. 이지 쉽다. 어떤 일이든 쉽다. 무조건 쉽다고 결정내놓고 하고, 그 다음에 포지티브, 절대 긍정, 해피니스, 행복, 그 다음에 인조이,
즐겁게, 그 다음에 심플, 그 다음에 only one, 집중, 지극정성된 삶, 그리고 절대자,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상 방향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그 방향 잃으면 낙오합니다. 저의 신념과 가치관, 신념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저 체내에 체화된 걸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큰 사명을 부여받았다. 사이에 공헌하면서 이 사이에 변화를 주도하겠다. 스티븐 코비의 첫 번째가 주도권을 잡는다. 그 다음 나의 가치관은 이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은 삶, 그 다음에 감사한 삶, 가정 행복, 학습, 책임감, 세월호 같은 선장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법칙입니다. 이건 꼭 알아갖고 하세요. 첫 번째 보면 실패 법칙. 여러분들 저 손을 해보십시오. 항상 상대방을 손가락질고 내가 잘났다고 폼 잡으면 절대 어떻게 됩니까? 상대편이 팻말을 갖다 쳐버려요. 여러분 이거 가위는 박살나버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면 자기를 세계가 가리키고 있잖아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죠. 다음은 그걸 그대로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항상 가장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때 얘들 세 개의 손가락도 나를 안 가리키잖아. 비켜갑니다. 그리고 나는 우상향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걸 골도라는 생각 끝에 아까 2014년도 발견해낸 거예요. 제 법칙이라고 이름을 해놨습니다. 말. 사람은 말을 잘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언어 수단으로서 말.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말. 잘 보자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살 운동력이 있어. 쭉 그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의 말. 옛날에는 말이 교통수단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차를 잘 운전해야지. 차가 잘못 가면 어떻게 되죠?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우리가 육판인의 말이라든가 바둑의 패, 포커의 카드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바로 그 패라고도 하고 말이라고 해요. 말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만 잘 부리면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주교. 내가 오늘 배운 거, 오늘 많이 배웠죠? 배운 거를 집에 가서 무조건 이유가 없이 행동을 옮기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공자의 인생 삼락, 맹자의 인생 삼락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요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체화가 됩니다. 제가 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교육이 전부 다 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력은 뇌력과 기력과 심력과 지력과 지혜, 그 다음에 매력이 있어야 돼요. 요 다섯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효력을 발생되고 효과가 나타나서 바로 스타가 되는 겁니다. 효심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하든지 다 인정받고 스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조자산가치 이상의 부자, 저희 가문의 가족들, 우리 가정의 가훈입니다. 좀 다르죠? 저는 같은 걸 절대 원치 않아요. 이건 교육, 핀란드의 교육에 대한 거고, 이거 다윗왕에 대한 신앙, 이건 일은 시작이라는 의미다. 1월이라는 거 있어요. 1월을 아껴야 됩니다.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향, 세종시 고향이고요. 제 가족 사진, 그리고 가문과 형제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애를 나눕니다. 하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우둘이 있어요. 아우둘인데, 여기도 지금 한 사람이 와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해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평생을 갈 아우입니다. 구별된 믿음이 성숙된 삶. 요 몇 개죠? 별이? 9개. 그래서 구별입니다. 구별. 그래서 구별이거든요. 스타의 최고봉인 구성이 거룩한 영생의 삶, 감사 깊고 행복이 넘치는 축복의 삶, 기도와 정도의 삶으로 사랑과 실천과 헌신의 삶, 하나님 천국권을 옆으로서 삶,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반드시 저는 승리할 겁니다. 여기 또 와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나의 꿈과 비전, 천년 프로젝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에 중요합니다. 바로 21세기 삼태성 프로젝트인데 이게 대천세 효성인 대전, 천안, 세종시. 이 대전은 효시화를 다 만들었어요. 그거를 한 5년 동안 제가 했고, 천안은 지금 거의 기독교 대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천안 이번에 성시화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아주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전도를 목숨 걸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시는 뭐냐면 2조 500년 동안 정신적인 구심력인 바로 인해사상을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세종시예요. 그래서 작년이 2013년이 다 풀었어요. 보니까 불안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성 대통령이 선덕 여왕 이후에 제출 여성이 또 대통령이 되셨고 올해는 스타트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014 다 플러스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요. 그래서 이 수도는 조금 쇠하면서 바로 충청과 그쪽 세종시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고 있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크 꿈을 걷기. 제일 처음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죠? 에스크는 뭐냐? 애새끼예요, 애새끼.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애새끼. 그러면 잃어버리잖아요. 에스크, 나의 꿈을, 간절한 꿈을 그리고 찾으라. 뭘? 전략과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드리라. 너크. 즉시 그리고 될 때까지 실행한다. 이게 에스크, 시크, 너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에스크, 꿈의 문을 열 수 있는 에스크, 행운의 황금 열쇠를 여러분에게 다 드립니다. 오늘 꼭 눈으로 찍어서 갖고 가셔가지고 꿈의 문을 열으십시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의 티켓을 다 드립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좀 길었는데요. 좀 재미없었죠? 재미없었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그 시간이 20분에 뭘 끝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죠. 자료로 준비를, 제가 보니까 자료 준비를 한 1시간짜리 하신 것 같아요. 네. 15분 안에, 20분 안에 강의를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함축적인 것을 압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김총희 우리 교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효와 적절하게 섞으면서 말씀을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 뒤에 분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